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 길게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느껴지는 전형적인 불안감이긴 하지만 이게 역대급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기운도 빠지고 재미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운을 더 빠지게 만든 것은 그동안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력한 동조화를 보여왔던 증시와 비트코인이 증시가 상승할 때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증시가 한 주 동안 거침없는 랠리를 펼쳤지만 비트코인은 29,000달러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시가 랠리 양상을 보인 것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이 반등세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4월 개인소비 지출 PCE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상승세 둔화가 처음 확인된 3월보다 더 줄어들면서 이게 정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커졌고 이게 시장에 의미 있는 반등세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증시가 하락할 때만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놓고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딱 바로 이거다 이런 내용 분석, 해석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양반들도 대부분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의미부여가 가능한 분석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즉각적인 랠리 소재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호재성 소식이 러시아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러시아 재무부가 국제 무역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제무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결제 스탠다드는 당연히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이어지는 와중에 나름의 돌파구를 찾으면서 달러 의존도는 낮추고 새로운 통화 패권의 주도권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심산인데 러시아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중국과 인도가 따라붙는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 무척 높다라는 점에서 이런 발언의 맥락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증시와 강력한 커플링을 보였다가 또 디커플링을 보였다가 이렇게 일관적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이는 것은 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정착하는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소 힘도 들고 짜증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종합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증시는 한 주 내내 반등하면서 의미 있는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긴 했는데 비트코인은 8주 연속 하락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뒤에 9주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 경신을 이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29,000달러 아래에서 자리하면서 조정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1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더 올라서 47%를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3,000달러 저항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지지라인은 22,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지난주 33,000달러 저항선 아래에서 거래가 됐지만 가격 움직임은 좁은 범위 안에서 안정됐다. 이건 5월 초에 발생한 것과 비슷한 변동성 증가를 나타낼 수 있다. 주간 RSI는 강력한 암호화폐 랠리에 앞서서 2020년 3월 이후 가장 과매도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기 모멘텀 악화가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주간, 월간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는 부정적인 모멘텀이 발견된 만큼 추가 가격 하락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변동성이 심한 하락이 발생하면 초기 지지라인은 25,000달러이고 이건 5월 9일의 최저 가격이다.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한 22,000달러 부근에서 가격 움직임이 안정화될 수 있다. 더 결정적인 하방 목표는 17,673달러이고 이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이전 상승세 78% 수준이다. 이 가격 수준은 고점에서 저점까지 73% 하락한 수준이어서 하락의 마지막 단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에서 사상 최고치였던 19,890달러에서 83% 하락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역사상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진행된 적이 없어서 이게 붕괴가 되면 17,000달러대까지도 폭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200주 이동평균선에 대한 가격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꽤 가까이 다가선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200주 이동평균이 설사 뚫리더라도 과거의 상황은 거의 모두 즉각적인 반등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라도 뚫리게 되면 즉각적인 반등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라인인 만큼 이 부분 잘 숙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급격한 상승을 확인했지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비슷한 궤적을 따르지 않았다. 이건 거래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바닥을 쳤다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금융 재앙에 대한 보험이라고 언급했던 빌 밀러의 발언과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 38,000달러라고 분석한 JP모건의 분석 내용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흐름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이 28,630달러의 강력한 지지선 아래로 급락하기도 했지만 황소 세력은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했다. 촛대 긴 꼬리를 통해서 황소 세력이 하락세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황소 세력이 다시 주목해야 될 부분은 28,630달러에 대한 방어다.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상승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3868달러를 돌파하면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35,72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지금 수준이나 오버헤드 저항에서 하락하면 더 높은 가격 수준에서 매수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28,630달러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26,700달러 리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 혹시라도 이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20,00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증시 랠리를 이끈 소재는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였습니다. 이건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인플레이션 지표로 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4월 PCE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 둔화가 확인됐던 3월의 상승률 6.6%보다 0.3%포인트 하락한 수준입니다. 계절적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역시 3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건 즉각적인 증시의 반등 소재로 작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그렇게 강력한 동조화 양상을 보였던 증시와 비트코인이 왜 증시가 상승할 때는 디커플링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밀러 타박의 수석 전략가 매트 말리는 강력한 시장 충격으로 자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를 할 대상을 찾고 있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시 닫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인스티넷의 전략가 프랭크 카펠레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20일,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이 평선이 모두 하락하는 추세인데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티 인덱스의 분석가 피오나 신코타의 경우에는 기술주와 비트코인의 최근 움직임은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이 기다리던 디커플링과는 거리가 멀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플러스 상관관계는 깨질 것 같은데 나스닥이 하락할 때만 비트코인이 동반 하락한다라는 점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뻔하지만 참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진단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나름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 이런 기관들의 분석가들도 이렇게 하나마나한 소리를 분석이라고 제시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전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의 수용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평가받고 있는 이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서의 비트코인의 독특한 특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테라 사태를 통한 시장 붕괴 우려,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시너지를 내면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게 지금 이런 희한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관점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급격한 후퇴 대신 다지기 성격의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조정 뒤에 의미 있는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흐름 속에서 꽤나 미래적 잠재력이 큰 소재거리 하나가 러시아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러시아 재무부가 국제 무역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이 보도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보도 내용을 보면 이반 체베스코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은 디지털 통화를 국제 거래를 위한 결제용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전통적인 결제 인프라 환경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무역거래 이용 문제는 주목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이걸 대체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이 실무진 차원에서 내비친 겁니다.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강력한 서방의 제재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무역 결제에 있어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해왔습니다. 하다하다 푸틴까지 나서서 중국과 인도 등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자원 거래 과정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달러 중심의 현재 통화 패권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아예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활용해 우호국들과 힘을 합쳐 이 새로운 무역 결제 방식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잠재적으로 정말 무서울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자체적인 경제권을 설정해서 여기서 사용하는 공용통화 구축까지 논의하고 있을 정도로 탈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이들 세 개 나라만 뭉쳐도 거대한 유라시아 경제 권역이 탄생하게 되고 이들의 무역 거래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또 재밌는 것은 중국의 공산당 주도 블록체인 프로젝트, 이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인 BSN이 8월에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BSN 스파르탄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있습니다. BSN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중국이 블록체인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중국 중심의 블록체인 산업 주도권을 설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2019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블록체인은 핵심 기술로서 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다, 이렇게 선언한 지 3년 만에 글로벌 무대에 서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자국을 넘어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글로벌하게 깔고 있고 러시아는 비트코인 결제를 통해서 새로운 통화 패권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CBDC 발행 작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꼽히고 있는 인도와 가장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껴안으면서 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동 국가들까지 더해진다라면 미국 중심의 통화 패권이 깨지는 것은 하루아침에는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변화하는 모습은 이런 것들만 놓고 봐도 참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다가도 이 전망과 비전을 바라보고 있으면 흥미가 유발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려운 시간이 너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많이 기운이 빠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누구 말 맞다나 비트코인 매집을 시작하기 좋은 시간일 수도 있는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다가올 강세장 잘 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